자, 계속해서 선택 과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화장론, 확통론, 사탐론. 이만큼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고 공략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신학기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전형이 계속 매년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의 고민은 내가 선택한 과목이 맞나에 대한 고민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론, 확통론, 사탐론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사탐론, 화장론, 확통론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겠죠.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똑같은 공을 들여도 점수가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3개년의 선택 과목 추이를 좀 살펴보면, 자, 여기서 보는 이 자료처럼 화작과 언매 중에 화작이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6학년도 기준으로 응시자 기준으로는 67.9%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수학의 경우는 25, 26으로 넘어오면서 크게 늘었어요. 확통이. 그래서 24, 25는 한 45% 정도 유지됐다면 26학년도에서는 56.1%로 확통이 좀 크게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탐론 이미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24에서 25로 넘어오면서 사탐 선택이 50.2%, 사탐 과탐이 10.7% 정도였거든요. 자, 폭발적으로 26학년도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탐은 59.8%, 사탐 과탐은 17.3%로 순수하게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한 학생이 20%를 겨우 넘을 정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계속해서 이어져서 27학년도에서는 아마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한 학생이 20%를 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그냥 조심히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군요. 그럼 아이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각 과목별로 표준 점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우선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쉽게 이해를 하면 어려우면은 최고 표점이 좀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 25, 26을 보면 24학년도는 완전 불수능이었어요. 국어, 수학, 영어 다 어려웠습니다. 국어의 최고 표점이 언매 기준으로 15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5학년도는 시험 보통 좀 평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 모두 좀 평이한 편인데 최고 표점이 139점이었어요. 자, 그때 여기서도 보시면 언매하고 화작의 점수 차이가 한 4점 또는 한 3점 정도 이제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26학년도에 보시면 시험 다시 어렵게 나오면서 언매가 147, 그리고 화작이 142점 정도로 약간 점수 차이는 여전히 3점에서 5점 정도 좀 벌어지는 그런 느낌들은 있습니다. 자, 최고 표점은 높게 나오더라도 이 1컷, 2컷, 3컷의 표점은 이 최근 3년 동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언매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유리해 보이죠? 네. 하지만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줄타기를 하면서 점수가 유리한 건 맞지만 내가 점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선택을 하는데, 아무튼 사탐론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건 좀 점수가 불리하더라도 쉬운 과목으로 좀 가볍게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많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수학 등급별 표준 점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수학의 경우 역시 24학년도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건 아주 극명하게 보입니다. 최고 표점이 148이었어요. 당연히 미적분이죠. 자, 확통이 137로 역대급의 점수 차이였습니다. 무려 만점자를 비교해봤을 때 11점 차이가 났어요. 엄청 어려웠는데 문제는 그때 미적과 확통의 선택자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개년 동안 화작 선택자가 늘고 사탐 선택자가 늘었는데 24에서 25로 넘어오면서 확통 선택자가 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자료처럼 그래요. 네. 너무 미적과 확통의 유불리가 극명했기 때문에 그 잔상으로 확통은 선택하면 무조건 불리하구나 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25학년도에서 사탐이 유리했다. 그 선택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각성을 하게 된 거죠. 그렇네. 확통을 선택해도 점수 차이가 25를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니
24에서는 힘들었지만 25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 넘어가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26학년도에서는 확통 선택자가 많아졌죠. 그러면서 점수 분포도 미적과 확통의 점수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표점이 139점과 137점으로 딱 붙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능 점수만 봤을 때는 확통 선택이라고 해서 크게 불리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확통으로 넘어갈까 고민했던 아이들이 표준 점수 차이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더 마음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네. 고려해야 될 사항은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둘 다 수학이 전공이잖아요. 네. 그런데 확통을 봤을 때 꼭 불리함보다는 이전에 비해서 점수의 격차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부담 없이 넘어오고 학습량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공부까지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탐과 과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 사탐은 총 9과목이에요. 보통은 이 사탐이 예전에 사탐론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이 교차 지원이 거의 일방적이었다 보니까 사탐이 전체적으로 표점이 좀 낮게 형성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큰 차이가 26학년도에 9과목 중에 무려 7과목이 최고 표점, 즉 만점자의 표점이 70점을 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자, 그에 비해서 과탐은 지금 보입니다. 최고 표점을 봤을 때 70점을 넘는 과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탐이 좀 높았거든요. 특히 투 과목들이 70점뿐만 아니라 거의 80점을 넘을 정도까지 압도적인 유리함이 있었는데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탐론 현상으로 사탐 선택자가 많다 보니까 변별력 확보를 하면서 시험을 좀 어렵게 내고 그만큼 표점이나 백분위로 불리함이 좀 줄었다. 그리고 과탐2도 시험을 좀 쉽게 내면서 더 이상 최고 표점이 80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다. 이런 게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자료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이들이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는 2026학년도 즉 작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과탐 선택자들이 자연계열에 응시하게 될 때 3%의 가산점을 줬잖아요. 그럼 이러한 기조가 올해에도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탐 선택자들이 불리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네, 이거 지금 말하는 우리가 사탐런이라는 표현은 자연계 학생인데 과탐이 아니라 사탐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자연계로 지원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산점 못 받기 때문에 감점이 생기는데 그 감점이라고 하는 건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0.5등급 정도의 감점입니다. 만약에 5%라고 하면 거의 한 등급이 감점이 생겨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결과만 보면 야, 이거 완전 불리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과탐을 선택했을 텐데 사탐을 선택해서 불리함이 생겼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이걸 과정과 결과를 다 봤을 때는 결국 사탐을 선택하면 우리가 흔히 학습량으로는 한 3분의 1로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국수형에 더 학습량 안배를 하면서 전체적인 상승 효과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0.5등급의 감점이 생겼다고 해서 사탐 선택이 불리해지느냐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또 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사탐 선택이 유리하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과목 지정을 하고 있는 지방 메디컬 경우는 과목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가산점뿐만 아니라 국수형 학습 시간 분배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 과목을 잘 봐야 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특정 과목만을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또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올해 성균관대학교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인데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국수 영탐 3합 6인데 근데 특이한 점은 탐구 평균에서 만약에 과탐을 1개 이상 응시한 경우 그러면 탐구 평균보다 과탐의 우수 등급이 더 좋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문구를 써놨어요. 그렇죠. 이게 네. 우리 수험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수능 후에 나타나는
네, 그 상황이니까 뭐 미리 겁먹을 건 없습니다. 결론은 시험을 잘 보면 됩니다. 네, 계속 질문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탐을 한 개 이상 응시해서 그렇게 등급이 높으면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야, 쉽게 생각해서 과탐을 응시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은 성균관대에서 이러한 정책을 폈을 때는 여러분 과탐 보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일까라고 봤을 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우수한 성적 그리고 그러한 경향성을 가진 학생을 뽑고 싶은 전략인 것이지 여러분이 꼭 과탐을 봐야 됩니다라고 보이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약간 어렵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사탐이 1등급 나오고 과탐이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평균 2등급이죠. 자, 그런데 그 친구는 과탐이 3등급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뭘 활용해야 돼요? 평균 등급으로 2등급을 가져가야 되죠. 근데 반대예요. 과탐이 1등급 나오고 사탐이 3등급 나왔어요. 그럼 평균은 2등급인데 과학 하나만 봤을 때는 1등급이니까 그걸로 높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물론 성균관대 하나 때문에 내가 과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 대학과 그런 모집 단위들은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는 뭐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결정했으면 거기에서 승부를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래도 사탐해도 괜찮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왔습니다. 네, 이제 자연계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적분뿐만 아니라 기하, 확통을 보는 수학 논술도 있고 또한 과탐을 보는 과학 논술도 있는데요. 그러면 정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보통 논술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미적분과 과탐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과학의 이야기는 좀 약간 다를 것 같고 수학의 경우는 수리 논술이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수리 논술의 문제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주요 과목, 즉 변별하는 과목이거나 아니면 배점이 큰 과목은 미적분이에요. 근데 이 논술을 우리가 따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좀 상관관계가 좀 있죠. 수능을 비교적 잘 보는 학생이 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논술 시험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미적분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논술 시험도 솔직히 잘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확통을 선택한 학생이다라고 하면 1년 동안 미적분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논술 시험 보러 갔을 때는 벌써 상당히 많은 미적분에 대한 이 정보들이 많이 이제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논술 시험에서 유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논술의 경쟁률이 높고 합격 확률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나름대로 비중이 있게 논술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연계 학생의 경우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과탐의 경우는 모든 학교들이 과학 논술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만약에 사탐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과학 공부를 좀 아무래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논술 전형을 결정을 할 때 과학 논술을 피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논술 때문에 미적이냐 과학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은 좀 수학과 과학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결국은 전형까지 참고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공부해야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우선은 학년 초니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 다소 있습니다. 우선 뭐 3월 모의고사도 있고 또 다소 늦더라도 6월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결정은 빠른 게 좋고 결정했다라고 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데 아직은 여지도 있으니까 너무 이거를 경직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